안녕하세요. 파이터치로 딥러닝 제대로 배우기 중급편 파트 5의 과대 적합, 과소 적합,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이론으로 배웠던 것 중에서 그 웨이트 키, L2 페널티 주는 그거를 파이터치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험 데이터 같다가 저희가 과대적 값을 만들거나 과소적 값을 만드는 케이스가 쉽지는 않아서요. 네, 그거 뭐 다른 제가 이론 수업에서도 들었지만은 그런 거 다른 문제들은 사실 데이터나 뭐 모델 가볍게 만드는 거 너무 쉽게 잘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생소한 웨이트K 즉 L2 페널티 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사이버 10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좀 그런 위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저희가 이번에 쓸 모델은 좀 데이터가 크고 그다음에 GPU를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션 런타임 유연 변경에서 GPU 가속기 쓰는 걸로 좀 해주시고요. 네, 저장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일단은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토치 안에 있는 NN 패키지 임포트 해주시고 데이터 로더랑 데이터 세트 그거 해주시고 임포트 해주시고 투텐서 노멀라이즈 컴포스 같이 트랜스폼 있는 것들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토치라든지 토치 비전 것들 그냥 라이브러리 임포트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리소스가 이제 할당되고 있고,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지난번쯤에 아마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는 것들 그냥 쭉 복사해 오시면 되고, 그냥 코드 관점에서만 설명드리자면, 요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그런 함수고 기능이 있고 그중에 컴포스는 여러 가지 트랜스폼들을 같이 적용하게 도와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거기에서 toTensor 함수는 이미지 데이터를 텐서로 바꿔주는 거, PI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거고, 그 텐서로 바꿔주는 거고, normalize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normalize 시켜라. 그 노멀라이즈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 할 때 설명드렸죠. 0과 1 사이로 만들어주는 것이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 배치 사이즈, 이거 데이터 로더에 넣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 하는 거고, 그다음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변경해 가면서 실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사이퍼 10 데이터 불러오는 거, 제가 데이터 그 실습할 때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 데이터 로도 마찬가지고요. 배치 사이즈, 셔플, 넘버스 워크 그 두 개를 넣었는데 이거 자꾸 오류 생기시면은 하나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불러오는 거, 데이터 로더. 다시 테스트 셋에 대한 데이터 로더 만들어 주시고요. 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와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만들려고 지금 빈칸을 뒀고 일단은 요거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 불러오고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불러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기존 모델과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게 지금 사이파 10 데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이파 10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2 곱하기 32 이미지다. 그리고 3채널이다. 그게 가장 특징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위주로 해서 조금 모델을 크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바이스는 똑같이 어, 쿠다 만약에 GPU가 있으면 쿠다를 쓰라, 그러니까 GPU를 쓰라라는 함수를 그 기능을 좀 만들어 주고요. 없으면 CPU 써라. 네. 그리고 모델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다음에 NN에 있는
모듈을 임포트 상속받아서 구현할 겁니다. 거기에 init 함수 셀프 받아주시고요. 네, 그 기존에 있는 거 상속받으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생성자 상속받으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또 계속 리니어 모델 쓸 거기 때문에 플래튼부터 할게요. 그래서 플래튼은 nn.flatten 함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에서 렐로 스택. 이거 같은 경우는 시쿠엔셜로 저희가 모델 만들 겁니다. nn.linear. 자, 입력받는 게 어떻게 돼야 되죠? 32 곱하기 32에 곱하기 3개가 됩니다. 네, 가로, 세로, 채널까지 해서 그걸 받을 거고요.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뭐 출력값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게 거의 한 3072이거든요. 그래서, 어, 1024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요. 그리고, nn.렐로 해주시고요. nn.linear 해서 1024. 직전 레이어가 1024개였으니까 1024개를 받아주고 512개로 리턴 줄게요. 그리고 nn.value. 이거는 뭐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감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 숫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걸로도 조금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리니어 앞에가 512개였죠? 512개인데 256으로 한번 또 줄여보고요. nn.렐로 그러고 nn.linear 해서 256에 10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forward는요 셀프의 x가 되겠죠? 그랬을 때 x는 일단 플랫 레이어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는 셀프의 linear 렐로 스택 x 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로지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델 한번 출력해 보는 것까지 넣어볼까요? Neural Network to Device Link 모델. 오류가 있네요. Linear Object Attribute는 일단 여기 콤마고요.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르게 여기 받아주는 부분이 커졌고 그 커짐에 따라서 여기 그 아웃풋 값을 좀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그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레이어에서 인풋 값을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과 동일하게 크기를 동일하게 바꿔준 것과 또 아웃풋 값을 달아준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델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트레인 함수, 테스트 함수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쓰던 거 그냥 그대로 네,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자, 일단 SGD를 좀 볼게요. SGD에서 그 페널티가 없을 때 어떻게 얼마나 accuracy가 나오는지 저희가 지금 사이퍼 10 같은 사이버 10의 데이터셋을 사실은 처음 써보잖아요. 그래서 대충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선언해 주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로스 쓸 거고요. SGD에 루닝이트 0.001 해서 옵티마이저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학습에 넣어라 해서 만든 거고요. 학습하는 거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네트워크 크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습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도 엄청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줄어들고 있고 네, 액큐리시도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조금씩이나마 학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네, 현재 25, 마지막 OF에서는 네, 25.0에서 더 이상 액큐리시가 증가하지 않고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확실히 이게 칼라 이미지가 되고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SGD에서 지금 로컬 미니마를 잘 못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습 결과가 굉장히 낮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자체가 액큐시가 높지 않고 그 오버피팅 발생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테스트 셋이라고 하는 게 어, 지금 트레인 셋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실 언더피팅에 더 오히려 더 가까운 지금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버피팅은 아니지만 그 오버피팅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L2 노멀라이제이션 쓰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로스 함수에다가 그 L2 노름을 노멀라이제이션을 자꾸 제가 자꾸 실수하네요. 노름입니다. 원래는 L2 노름을 로스 함수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건데 그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미 파이토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옵티마이저 안에 있는 웨이트 K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톨치 안에 옵티마이저 안에 SGD 네, 모델점 parameters 해서 여기에 러닝 레이트는 뭐 똑같이 줘야지 저희가 차이점 알겠죠? 그래서 해주시고 네, 요쪽 부분에 지금 웨이트 K 여기 보이죠? 웨이트 K 요거를 쓰는 겁니다. 웨이트 K를 0.05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야 되는 거냐면은 이 액큐리시가 줄어야 돼요. 사실 테스트 액큐시는 증가, 트레이닝 액큐시가 줄고 테스트 액큐시가 늘어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게 오버피팅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줄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앞에서 모델을 학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새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모델을 새로 받아주시고 네, 그 새로 받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저에다 등록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처음에 QC가 18.0이었는데, 그래도 18.7로 좀 늘어났네요. 어쩌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어요. 더 좋아지면 좋은 거고요. 20.1, 3회 폭에서 20.1이었는데, 네, 확실히 낮죠.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억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언더피팅 현상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노름이라든지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통해서 로스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데 이게 억지로 저희가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 페널티로 막고 있다 보니까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게 오버피팅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테스트 액큐시가 더 증가했겠죠. 근데 현재는 오버피팅 현상이 아니라 언더피팅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페널티를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페널티를 키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기 0.1로 웨이트 K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페널티를 키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3.8. 첫 번째 QC가 13.8%고, 확실히 더 안 좋아졌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언더피팅,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모델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제가 알려드렸던 언더피팅에 대한 메소드들을 변경해 가시면서 QC를 조금 더 높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서 아담 옵티마이제이션을 써서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 지금 이거는 모델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델을 CNN으로 바꾼다거나 아예 구조 자체를 다른 메소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엄청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알아주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확실히 끝났고 지금 18.4에서 계속 억제가 돼서 이안 잡히는 걸로 확인이 되죠. 네, L2 노름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고 제가 0.9랑 10까지도 조금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9랑 10이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이게 뭐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확실히, 네, 아예 거의 학습이 안 되죠. 네, 늘어나질 않습니다. 로스 자체가 줄어들질 않아요. 거의 줄어들질 않아요. 벌써부터. 그래서, 어, 일단 10은 안 해봐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0.5에서 이미 잘 안 잡히기 때문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DK를 잡는 거고, 거의 이런 케이스 없습니다. DK를 이렇게 크게, 놓고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보통 0과 1 사이에서 진행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네, 늘지 않습니다. 줄지 않아요. 로스가 줄지 않고 FUC가 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페널티는 10짜리는 안 할 건데, 혹시 제가 자료에는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돌려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돌려보시고요. 아담에서 페널티 없이 이거를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에서. 일단 여기 아담 바꾸신 거 확인되셨죠? 그리고 모델 다시 선언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ATK 넣지 않았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실행시켰고 요 다음 거 돌려보면은 확실히 아담이 로스가 잘 잡히기는 해요. 네, 가끔이 아니죠. 또 조금 어드밴스하게 한 모델에서는 오히려 아담이 좀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왕왕 있거든요. 보시면 벌써부터 46.5%를 찍고 있습니다. FC가. 아까 SGD에서의 최고가 몇이었죠? SGD에서 아무것도 노 페널티였을 때가 어, 25%였습니다. 25%. 근데 지금 보면은 F1일 때가 46.5예요. 그래서 48%, 50%까지 넘어갑니다. 네. 52.6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52.4에서 마무리 졌고 52.6이 가장 베스트였네요. 확실히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펑션만 바꾸더라도 성능이 확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서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펑션과 상관없이 자, 페널티를 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 자, 페널티를 0.1로 줬을 때는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패널 똑같습니다. 아담에서 웨이트 K를 0.1로 주시면 되고요.
네, 학습을 시작하고 에폭 2 넘어갔는데 벌써 0.1로 줬는데도 지금 10 정도. 학습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여전히 1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보이고 여기 보이신 로스만 해도 벌써 이게 확 줄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로스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페널티를 0.1만 줬는데도 0.1만 줬는데도 못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0.5 사실 해봤는데 0.1에서 안 됐었기 때문에 0.5 당연히 안 될 거고요. 0.001로 바꾼 거를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웨이트 K를 어느 정도 놔야 돼? 이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0.1이면 큰 거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사실은 해보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해보는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0.5도 엄청 크다. 그래서 한 0.001, 뭐 0.005, 뭐 그 정도에서 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다시 3.6이거든요. 첫 번째 그냥 없을 때 46.5였습니다. 그리고 48.9, 50.6. 이게 0.001인데도 꽤 많이 줄어요. 한 5% 이상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제네랄티를 주기 위해서 일부 로스를 억제하면서 줄어든 거긴 한데 0.001만 줬음에도 불구하고 에큐리시에서 5% 이상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고 있다. 파이널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이게 비는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2%로 마감을 했고요. 음, 아까가 그다음에서 한 3% 정도 차이가 나네요. 52.6이었으니까 어쨌든 뭐 한 3%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3% 정도 차이가 난다. 0.001로 줬는데도 3% 정도 차이가 난다. 결국에는 언더피팅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니까 결국 학습을 억제하는 거니까 0.001도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렇게 조금 테크닉적인 것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음, 이게 오버피팅 상황에서는 웨이트 킥이 확실히 좋지만, 언더피팅 상황에서는 안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웨이트 K 넣어야지. 이거 해보기도 전에 학습해서 결과를 보기도 전에 웨이트 K 넣어야지. 지금 제너럴리티가 중요해. 이렇게 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최대한 모델을 학습이 잘 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버피팅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잘 되는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에러율이 갑자기 증가할 때, 액큐시가 떨어질 때 그럴 때, 이게 지금 오버피팅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지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모델을 바꾸거나 데이터를 바꾸는 것도 겠지만 로스 함수에서 웨이트 K, L2 페널티를 줘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델이 바뀌게 되면, 이 옵티마이제이션도 다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모델을 줄여야 되는지, 얼마나 모델을 크게 해야 되는지, 이 감이 잘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은 게 웨이트 K입니다. 웨이트 K. 음, 그래서 웨이트 K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 시간을 많이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하시면서 또는 현업에서 적용해 보시면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습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은 아마 그 CNN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NN에 대한 이론,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도 몇 가지 뭐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이론 수업 1시간짜리, 지금 보니까 1시간짜리인데요. 1시간 동안 집중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분량을 나눠서 못했던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